자, 이번 시간에는 휘스톤 브리지의 평형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6번째 휘스톤 브리지의 평형입니다. 자, 이 용어 자체가 휘트스톤 브리지라고도 하고요. 영어 발음의 차이니까 휘스톤 브리지라고도 하는데, 자, 일단 가변 저항. 자, 여기서 가변 저항이 어디냐면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가변 저항. 그러니까 저항 값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요 검류계가 0일 때, 그러니까 검류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요 저항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그죠? 이때 브릿지 회로는 뭐가 되었다? 평형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검류계가 0을 가리킬 때, 검류계가 0을 가리킬 때에 이때를 이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스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활용을 하냐? 바로 지중 전선로에 고장된, 그죠? 고장 지점을 검출하는 데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미지의 저항. 그러니까 미지의 저항인 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그죠? 미지의 저항, 되게 작은 저항을 측정할 때도 바로 휘스톤 브릿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로 나오냐? 바로 평형 조건입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거.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랑 같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저항, 마주보는 변,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뭐 할 때? 서로 같을 때. 서로 같을 때 이것을 브릿지 평형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평형.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만약에 4옴이고요. 여기가 6옴이에요. 여기가 3옴이고요. 여기가 8옴이에요. 이렇게, 자, 마주보고 있는 저항끼리 곱하는 거예요. 46에 24, 38에 24. 똑같죠? 이러한 경우에 바로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는 저항, 마주보는 변의 곱이 서로 같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1 곱하기 P는 I2 곱하기 Q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죠. 여기. I1 곱하기 P, 여기 이 값이랑 I2 곱하기 Q, 이 둘이 뭐다?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I1 곱하기 X, 그리고 I2 곱하기 R, 이 값이 뭐다? 같다. 이게 평형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로 이게 되는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그림상에서 그냥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때 저항값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할 건데, 저항값을, 여기가 2옴이고요. 2옴. 여기가 5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옴이고요. 여기를 10옴으로 놓을게요. 10옴으로. 그러면은, 이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하면은, 같죠? 10.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릿지 평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전압값을, 자, 전압의 값을 얼마로 놓을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 100V로 놓을까요? 100V? 자, 100V가 인가됐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전류의 값. 자, 전류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잘 보세요. 이 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합성 저항 구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10옴이고,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5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쫙 펼치면. 그럼 여기는 12옴이죠. 여기는 6옴이죠. 그쵸? 6옴. 자, 이제 여기랑 여기는 서로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이렇게 된다고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자, 그러면은 여기 분모는 18이 되죠. 분자는 얼마예요? 분자는 72가 되죠. 그죠? 그럼 약분이 딱 떨어지네요. 얼마? 4입니다, 4. 그럼 합성 저항은 뭐예요? 4옴입니다, 4옴. 4옴. 그러면은 4옴이니까 그럼 여기를 100V로 하지 않을게요. 20V로 놓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20V예요. 지금 합성 저항 값이 4옴이네요. 그러면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지금 합성 저항이 4옴이 나왔어요. 전압은 20V예요. 그러면 전류는 5A가 흐르는 거죠. 5A. 그죠? 전전류 5A가 되는 거죠. 5A. 자, 그럼 여기서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1이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2예요. 그죠? I2. 근데 지금 저항의 B가 2대 1이죠. 맞나요? 저항의 B가 2대 1이네요. 2대 1. 그러면 전류의 B는 반대로 2대 1. 맞죠? 2대 1이래요. 2대 1. 2대 1. 그러면은 자, 그럼 I1이 얼마냐? I1이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5A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쪽 I1, 이쪽 I2 이렇게 자 나눠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I1은 얼마냐? 지금 전류의 B가 몇 대 몇이라고요? 지금 저항이 2대 1이니까 여기는 1대 2로 된다고요. 전류의 B는 1대 2로 흐른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이쪽에 3분의 5A가 흐를 거고요. 이쪽으로는 3분의 얼마가 돼요? 10A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I1이 3분의 5A고 I2가 3분의 10A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흘러요, 전류는. 그죠?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3분의 5A고요. 여기 I2가 3분의 10A예요. 10A. 그럼 아까 했던 이거 I1 곱하기 P는 I2 곱하기 Q라고 했어요. 한번 여기 값이 똑같아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I1이 3분의 5죠. 3분의 5 곱하기 P가 2죠, 2. 여기 저항값이 2옴이잖아요. 그 다음에 I2는 3분의 10이고요. 그리고 Q의 값이 1이었죠. 어때요? 같네요. 똑같죠? 3분의 10, 여기도 3분의 10. 이런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면 I1 곱하기 P는 I2 곱하기 Q랑 같아지고요. 이건 분모랑 똑같아요. I1 곱하기 X는 I2 곱하기 R과 똑같아진다고요. 이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주보는 변의 곱이 뭐 서로 같으면 이쪽이 이 검류계의 값이 0.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브릿지 평형이 된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거.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하면 같다. 이거는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었다라는 의미.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볼게요.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그리고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인 바로 전류의 법칙입니다. 전류 법칙. 자, 일단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은 뭐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똑같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배수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배수관. 자,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흘러나가는 그러한 배관이에요. 이렇게 흘러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누설되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같아야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Q1이고 나가는 쪽의 물의 양을 Q2, 여기를 Q3 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떠한 식의 성립이 돼야 돼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의 합과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과 전기 똑같이 보시면 돼요. 물. 그죠? 물. 그러니까 수량, 전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한 접속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I1과 I2는 지금 들어오고 있죠. 맞나요? 그죠? I1 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I2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I3만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 I1, I2. 그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는 뭐 하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바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인 겁니다. 자, 보세요.
회로망 중에 한 점, 회로망 중에 한 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대수합과 이거죠? 흘러 들어오는 대수합과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뭐다? 같다. 이게 뭐라고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라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회로망의 임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자, 기준 잡을게요.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반대니까, 그죠?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겠죠? 자, 회로의 임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라고 했어요. 자, I1과 I2는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I1 플러스 I2예요. 그런데 이 I3는 나가고 있는 거죠. 나가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지금 마이너스로 잡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I3가 뭐라고요? 다 합친 게 0이다. 이거. 이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죠? 0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성립돼요. 자,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잡고 나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아도 되지 않냐? 됩니다. 돼요. 이것도 성립하겠죠. 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I1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I2 여기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I3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플러스로 잡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접속점에서의 전류의 총합은 항상 얼마 나온다고요? 0이에요. 그걸 뜻하는 게 이겁니다. 시그마. 시그마 I는 제로다. 이거.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총합이에요, 총합. 그래서 전류의 총합이 항상 0이다라는 거죠. 0.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이게 1법칙이 되겠고요. 자, 2법칙 볼게요. 2법칙. 자,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전압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 자,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고요. 2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입니다. 전압에 관한 법칙.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 저항이 두 개가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직렬로. 자, 여기에 뭐 기전력,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얼만큼의 전압이 인가됐냐? 자, 직류 40V. 네, 40V의 전압이 인가됐다라고 할게요. 40V.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저항 R1이고 R2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저항 R1에 걸리는 자, 전압 V1. 여기 R2에 걸리는 전압을 자, V2라고 했을 때 V2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V, 2라고 할게요. 기전력 2라고 했을 때 자, 뭐냐? 이런 식의 성립한다는 거죠. 기전력 2는 V1 플러스 V2다. 이거다. 네, 보세요. 회로망 중에 임의 폐회로의 기전력의 대수합과 전압 강하의 대수합은 같다. 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전력이 하나 더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E1인 거고 여기가 E2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때 자, 어떤 게 성립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기전력의 대수합과 지금 기전력 E1과 E2가 있죠? 그러니까 E1 플러스 E2 기전력의 대수합과 그리고 전압 강하의 대수합. 이걸 전압 강하로 보는 거죠. 그렇죠? V1, V2. 전압 강하의 대수합이 뭐하다고요? 같다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회로를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일주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일주 방향이. 그럼 시계 방향이 이게 이제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기전력이 E1과 E2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로 어때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자, E1은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고요. E2는 이렇게 흘러요. E1은 자, 일주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E2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I1과 I2의 방향이 반대예요. 이것도 잡으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잡은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은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기전력의 합. 그럼 E1은 지금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E1 플러스. 자, E2는 E1과 E2가 지금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E2가 된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E2. 합. 그죠? 예. 기전력의 대수 합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시계 방향 I1은 지금 플러스인 거고 I2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얼마 여기.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I1 곱하기 R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R2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돼요? R2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I2, R2가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뭐한 거? 합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전력의 대수합과 전압 강화의 합이 대수합이 같다. 그거 다시 정리해주면 E1 마이너스 E2는 I1 R1 마이너스 I2 R2 이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과 2법칙 잘 구분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상기시키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보시면 전압과 전류의 측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측정. 자, 지금 여기 그 첫 번째 내용에 그 전압과 전류의 측정 기기의 그 위치, 자, 측정하는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는 자, 어디에 설치를 하냐? 이거예요. 먼저 전압계는 회로 및 부하의 전압을 측정하는 계기로 자, 부하의 병렬로. 자, 전압계는 부하에 어디 설치한다고? 부하의 병렬로 지금 연결을 하는 거고요. 전류계는 부하의 직렬로 연결을 해요. 직렬. 자, 이거는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자, 직렬.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직렬 접속일 경우에는 자,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직렬 접속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고요. 병렬 접속일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죠.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전압계는 부하의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전류계는 부하의 직렬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좀 암기하기 편하죠? 그죠? 예, 직렬 접속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접속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계는 부하의 병렬로, 전류계는 부하의 직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율기가 나와 있죠? 배율기. 자, 먼저 배율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배율기, 여기 보세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기다. 어디 있어요? 자, 지금 직렬로. 전압계와 직렬로. 전압계, 이게 전압계죠? 그죠? 전압계와 직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 이게 바로 배율기입니다.
배율계예요. 그때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 RM, 요 RM이라고 하는 거 여기죠. 이거 RM이 바로 배율기의 저항이에요. 그죠? 배율기의 저항이고요. 그리고 요 RV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압계의 내부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점선으로 있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전압계예요. 그래서 요 RV라고 하는 게 전압계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이에요. 그리고 요 R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율기의 저항. 여기 저항기. 그래서 이 전압계와 그리고 이 배율기의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지금 연결했다는 거예요. 직렬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V값, 이 V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V는 여기예요, 여기. 그렇죠? 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요 V를 말하는 거죠, V. 그죠? 자, 그때 이 V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전체 저항을 보시면은 저항이 딱 두 개 있죠. RM과 RV. 그러니까 전압계의 내부 저항과 그리고 배율기 저항 딱 두 개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전압과 저항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죠? 비례 관계.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요? 내부 저항과 배율기 저항을 합친 것. 이게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 RV죠. RV. 그죠? 곱하기 인가되는 전압. V0.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V라고요. V.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식이. 자, 그때 여기서 배율기의 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배율기의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V분의 V0. V분의 V0 있죠? V분의 V0를 바로 배율기의 배율, M이라고 지금 표시한 거죠. M. 그래서 M은 V분의 V0예요. V분의 V0. 그러면 이 식을 자 변형시키면 뭐냐? 변형시키면은 V분의 V0가 얼마 돼요? 요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변형되는 과정 볼게요. 지금 V는 RV 플러스 RM분의 RV 곱하기 V0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지금 V0분의 V가 RV 플러스 RM분의 RV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양변을 V0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율기의 배율은 V분의 V0잖아요. V분의 V0. 서로 역수 관계예요. 역수. 뒤집어야겠죠? 그죠? V분의 V0니까 자 서로 분모 분자를 바꾸세요.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V분의 V0는 RV분의 RV 플러스 RM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 분자만 바꾼 것 뿐이에요. 바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분배합니다. 분배. 자 분배를 시켜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1이죠.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RV분의 RM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배율기의 배율. M이라고 M. 그래서 M은 V분의 V0, 즉 RV분의 RM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럼 배율기의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배율기의 저항이 RM이죠. 배율기의 저항이.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M은 RV분의 RM 플러스 1이죠. 지금 이 식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1을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M-1은 RV분의 RM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이 RM, 배율기의 저항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에서 RM은 M-1 곱하기 RV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배율기의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배율기의 배율 마이너스 1에다가, 그죠? 배율 마이너스 1에다가 바로 내부 저항을 곱해주면 배율기의 저항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나머지 식들은 다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자, 배율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배율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계산 문제.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분류기 한번 볼게요. 분류기. 자, 분류기는 자, 배율기와 마찬가지로 자, 배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와 어떻게 연결해준다? 병렬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배율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여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전류계죠. 전류계. 네, 전류계고요. 바로 요 RS가 바로 분류기. 이게 분류기 저항이에요. 분류기 저항. 이거는 이제 내부 저항. 그죠?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고요. 그래서 전류계와 병렬로 이렇게 자, 병렬로 자, 연결을 한 거죠. 그죠? 분류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류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I0. 자, I0가 뭐야? I0가 인가된 전류를 말하는 거죠. 인가된 전류. 그래서 여기가 I. 전류계로 흐르는 전류를 I로 놓고요. 그리고 분류기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를 IS로 지금 놓은 거예요. IS. 자, 그런데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전류계로 흐르는 전류 I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I는 지금 저항이 RA와 RS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저항값 자체는. 그래서 RA 플러스 RS 분의 지금 여기 전류계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RA가 아니라 RS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왜?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RA가 아니라 RS가 들어가야죠. 여기에다 곱하기 I0. 인가되는 전류. 인가전류 I0.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한 식이. 그죠? 그럼 여기서 분류기의 배율은 I분의 I0예요. I분의 I0. 배율기의 배율은 V분의 V0였죠. 자, 근데 분류기의 배율은 I분의 I0입니다. 이것도 이 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양쪽에 있는 변을 똑같이 I0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I0분의 I는 RA 플러스 RS분의 RS가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I분의 I0니까 서로 역수. 다 부모분자 바꿔주세요. 그러면 I분의 I0는 RS분의 RA 플러스 RS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자, 분배를 시켜주면 자, 얼마가 돼? 이렇게 해주면은 RS분의 RA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분류기의 배율. 이게 바로 분류기의 배율 M이 되는 거죠. M. 분류기의 배율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이제 분류기의 저항을 구하고 싶어요. RS. 이 RS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 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RS분의 RA는 n-1이죠. 이거 이항시켜주면은 n-1.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랑 얘만 바꿔보면 돼요.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n-1분의 RA는 RS. 이렇게. 그러면 분류기의 저항은 n-1분의 RA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기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분류기의 배율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전류기의 내부 저항이 나와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는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휘스턴 브릿지, 그죠? 그리고 키르이호프 법칙, 그 다음에 분류기, 배율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